산업구조, 고용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필요하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저기서 한숨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는 선에서 강의를 좀 마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적지 않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요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이미 존 메나르드 케인즈라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케인즈 학파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케인즈 학파. 예.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시킨 경제학자이자 그 경제학의 모델을 통해서 경제학파를 이루었고 그 모델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면서 그 위기를 뚫어내게 한 아마 경제학자 중에서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30년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소위 말하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질병일 거다. 질병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그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고용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사실은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속도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없어지는 속도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하고. 근데 항상 뭐가 빠르겠어요? 없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만들어지는 속도보다는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기술 혁신은 실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930년대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또 약간의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방법을 찾아서 또 맞췄다가 끌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규모의 대량의 어떤 사회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왜? 우리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책을 잘 쓰고 뭐 예산을 잘 확보해서 많이 뿌리고 그걸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그냥 쓸어가면 그냥 앉아서 다 당하게 돼 있어요. 패러다임의 파도는 저항하는 자는 용서치 않아요. 패러다임의 파도는 같은 방향으로 그 파도를 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분명 많은 어떤 대량의 해고가 불가피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없이는 힘든 거죠. 어쨌든 이 고용구조의 변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다. 맥도날드 미래의 경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미국의 2,500개 가게에서 소위 주문 키오스크를 딱 도입을 했어요. 우리도 요즘 햄버거 가게 가면 전부 키오스크죠. 네.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조금 낯설지만 한두 번 해보면 금방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IT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와서 감탄하고 갈 정도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감탄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한국의 네트워크 환경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 두 번째는 IT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치, 활용 경험, 이게 굉장히 앞서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게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사실은. 그걸 활용을 잘 못했을 뿐이죠,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게 좀 녹화돼서 좀 뭐하긴 한데 사실 고졸도 많고요. 기계치들도 많고 글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매장에 이따만한 기계 하나 갖다 놓고 햄버거를 주문해라?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약간 좀 처음에 이렇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겠습니까? 주가같이. 예? 맥도날드의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뭘 보겠어요, 시장이. 시장은 미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이미 전체 산업 구조에서 사람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예. 소위 리만 브라더스 때 골드만삭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이미 보세요. 2000년에 얘네들이 소위 에쿼티 트레이더라는 자산거래 전문가를 6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딱 2명 남았어요. 2명. 그럼 나머지는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자산거래 안 해요? 합니다. 지금도. 누가 하겠어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컴퓨터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예. 사람처럼 뭘 숨기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 밤에 자다가 뭐 이렇게 필 받았다고 그냥 아침에 와서 뭔가 막 베팅을 하겠어요? 그렇죠? 얘는 데이터만 가지고 냉정하게 한다고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빤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예? 소위 연방준비이사회의 뭐 이자율 결정 뭐 등등등 빤하잖아요. 전 세계의 어떤 각 주요 국가들의 주요 정책 결정들, 산업 지표들 그런 거를 딱 집어넣으면 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은 괜찮은데 이 알고리즘끼리 괜히 미리 예측해가지고 폭락시켜버리는 거야. 왜? 데이터 값이 같으니까 야, 이거 일주일 후면은 이게 폭락이겠는데 먼저 팔아라. 그러니까 벌써 몇 차례 이유도 없는데 와장창 떨어진 날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알고리즘이더라 이런 얘기죠. 던진 애들이. 이미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은 여러분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세상이 됐다. 더욱 심각한 거는 중산층의 공동화입니다. 중산층의 공동화. 아까 제가 코닥 예로 드렸잖아요. 1999년 기준으로 코닥은 14만 5천 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14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에 딱 1년 반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14만 5천 명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닥에 다닌다. 코닥 엔지니어다. 코닥의 경영진이다. 뭐 그쪽에 굉장히 안정된 직장인데 한순간에 14만 5천 명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코닥만의 문제겠냐 이거죠. 코닥만의 문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임금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미국도 지금 딜레마가 이겁니다. 최저 실업률이잖아요. 그럼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가용 인구들이 거의 잡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오르죠. 더 좋은 사람을 쓰려면 임금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용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임금이 오를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기대치인데 실업률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경기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안 올라요. 왜? 왜 안 오르겠어요? 대체 방법이 있잖아요.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면 아까 골드만삭스 에쿼티 트레이드의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초봉이 거의 1억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10명한테 한 2억씩 줬다. 야, 그 알고리즘을 대체하고 그 10명 해고시키지. 심플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임금도 오르질 않아요.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대체해서 무인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인 공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MI, Guaranteed Minimum Income이나 또는 Universal Basic Income 같은 사람을 이러한 불안정한 소위 고용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로 안전망을 좀 사회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저는 우리도 이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를 정말
화합 속에서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이미 서구의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에 있는 UBI 같은 거를 결국 실시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바마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터뷰한 걸 전문을 제가 쭉 읽고 제 책의 상당 부분 번역돼서 조금 내용도 지금 집어넣곤 했는데요. 제가 쭉 인터뷰한 전문을 읽고 이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오바마도 UBI 같은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근데 단 전제가 있어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냥 나눠줬던 돈들이 있잖아요. 뭐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저렇게 뿌려대는 돈들. 그거를 이 제도로 가자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것저것 뭐 이렇게 막 인기 영합해서 막 이렇게 다 뿌려주고 또 이거는 또 이것대로 막 새로운 세금 만들어서 막 걷어들여서 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고용복지 차원의 별 효과도 없는 그런 예산들을 더 체계화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3개월, 6개월 실업수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응? 이거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교육과정 같은 거를 국가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그동안에 안정되게 교육을 받고 안정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저거 하면은 재원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약간 소위 모럴 해저드? 저거 그냥 받아만 먹고 뭐 제대로 안 하고 또 맨날 교육 걸어놓고 또 옆에 가서 뭐 막걸리 한잔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해보니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여러분. 소위 아까 제가 0.8 곱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이에. 그러면 나이 50에 퍼스트 라운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50에 0.8 곱하면 이제 40이에요, 40. 40에 자기 세컨드 라운드를 위해서 지금 이런 GMI나 UBI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 세컨드 라운드를 준비한다? 옆에 가서 막걸리 먹겠어요? 내 남은 20년을 내가 여기서 배운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내가 또 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산의 문제나 이게 그리고 반드시 교육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는 드림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드림메이커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거대한 소위 말하는 초지능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경직돼 있고 배움을 주저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사회 전체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해법 마련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잘 조율되고 마련이 돼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능력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산업 하나가 통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한테 책임지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잘 우리가 만져야 된다. 잘못 만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정쟁의 어떤 쪽으로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